예, 안녕하세요. 12주차 이번 주에서는 지난번에 다 못했던 벡터 공간의 정의에서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요. 그리고 3.3절 기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기저의 내용이 좀 많아서 3.3절에서 약간 마지막 부분은 13주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벡터라는 것, 네, 그리고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어떤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죠. 벡터 공간이라고 한 건.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벡터 공간은 결국은 집합입니다. 집합인데 그 집합 안에 어떤 원소들끼리 사이에 연산이 있죠. 연산. 집합 안에 두 원소, 결국 벡터라고 불리우는 두 개를 연산, 더하는 거, 그죠? 그럼 더한 후의 결과물은 다시 벡터가 되는 거죠. 예, 벡터와 벡터를 더해서 다시 벡터가 되는. 그리고 벡터의 크기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 성질들, 그리고 이 성질들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런 것을 잘 보다 보니까 어떠한 벡터처럼 안 보이는 것들도 벡터 공간과 연산 이런 것들 어떤 그 몇 가지 규칙을 만족시키면 마치 벡터처럼 보고 이 앞에서 했던 아주 좋은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벡터 공간의 정의를 좀 더 확장을 했다는 거죠. 확장을. 그래서 어떠한 것들만 만족하면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그것들은 다 벡터 공간이라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선형대수, 나중에 이제 추상대수 이런 대수학의 아주 원대한 꿈입니다. 벡터가 몇 가지 것들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한 유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게 아주 원대한 대수 분야의 대수학의 꿈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일반적인 벡터 공간의 정의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3.2절에 나왔던 정의죠. 다음 8가지 집합이에요. 그죠? 결국 V라고 벡터 공간이 될 V는 집합이고 8가지 조건입니다. 8가지 조건. 그래서 첫 번째는 벡터 두 개의 U 플러스 V나 V 플러스 U나 같다. 이런 거를 뭐라 부른다고 했냐면 우리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했죠. 두 번째는 이제 세 개를 더할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뒤에 걸 마지막을 더하냐 아니면 뒤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앞에 걸 더하냐. 이게 달라지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어 W X까지 이런 4개 벡터를 더한다. 그러면 종류가 다 이게 결합시킬 때마다 다르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한번 시험 삼아서 동영상 잠깐 멈춰 보시고 이 4개를 더할 때 어떻게 결합시키는지 결합의 종류를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 보시면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게 다 다르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예. 사람마다 다 결과 다르게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결합을 해도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 결합 법칙을 꼭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번과 4번은 그 방정식에서 관계된 건데 아주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벡터죠. 더 하나 만화인 벡터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더 하나 만화인 0벡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벡터마다 각각 어떤 V'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마이너스 V라고 표시하는 그런 벡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5번은 이제 스칼라에 대한 거죠. 스칼라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어떤 벡터에 2배 해주고 3배 해주는 거는 그냥 2와 3을 곱해서 먼저 6배를 해주는 거랑 그냥 같다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6번과 7번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분배 법칙. 그죠? 벡터 두 개를 더하고 스칼라 곱하는 거는 스칼라 각각 곱해서 더하는 거라든지 스칼라 두 개를 더한 거를 보통 벡터에다가 이제 스칼라 해주는 거는
각각 스칼라를 적용하고 더하는 거나 같다든지 이런 거고. 자, 8번도 마치 3번과 비슷합니다. 스칼라벨을 해주나 마나인 게 필요하죠. 스칼라벨을 해주나 마나. 이제 그 역할 해주는 바로 1입니다. 그죠? 1. 예. 이런 거에서 이 벡터 공간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이런 것인데, 한두 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스칼라가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스칼라는 실수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 유리수 위에서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소수 위에서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 자, 위에 보시면 연산을 얘기했죠. 연산 두 가지인데, 벡터의 합, 하나는 스칼라배인데요. 자, 연산이라는 건 결국 뭐냐. 연산이라는 건 결국 큰 우리 집합론의 카테고리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연산이라는 건 집합은 아니지. 연산은 규칙인데, 이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집합론에서 배운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짝을 지어주는 거죠. 그럼 무엇과 무엇을 짝을 지어주냐면, 예를 들어서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벡터에다가 합한 벡터를 짝을 지어주는 거고, 스칼라배라고 하는 건 스칼라와 어떤 벡터에다가 그 스칼라배 해준 벡터를 짝을 지어주는 그런 함수라는 거죠. 요 두 가지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첫 번째 내용은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 공간. 자, 또 한 가지 여기 제가 생각나는 점 뭐냐면, 우리 집합론에서 배웠던 어떤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집합을 배웠죠, 그죠? 집합을 배우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연산, 그죠? 교집합, 합집합,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배웠고, 또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부분 집합이라는 걸 배웠죠. 집합 안에 들어있는 부분 집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런 걸 봄으로써 원래 집합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건 비슷한 상황인데, 벡터 공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그러니까 그보다 작은 그 안에 속하는 부분 공간들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떤 벡터 공간이 있고, 그냥 부분 집합이 일단 W 부분 집합이고, 자, 그 안에도 연산이 필요하니까 원래 전체 V의 연산이 있었죠. 그죠? 벡터셈과 스칼라배가 있었는데, 이거를 W로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와서 그 W 역시 우리 앞에서 말한 8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분 공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건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벡터 공간입니다. 벡터 공간이라는 거죠. 이런 걸 부분 공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집합 기호로 써야 되는데, 부등호로 쓴다는 의미는 이 부분 집합이면서 벡터 공간의 구조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표시한다는 점 보시고요. 자, 그런데 원래는 벡터 공간인지 아닌지 따지려면 8가지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8가지가 아니고, 자, 여기 다시 정의를 보시면, 지금 연산은 함수라고 했죠. V 곱집합 V에서 V로 가는 함수인데, 이 W를 우리는 V를 W로 축소시키는 경우잖아요. 그죠? 부분 집합 W 축소시키는 생각하시면, 그러면 V 곱집합 V에서의 함수가 아니고, 이거는 W 곱집합 W에서 함수죠. 이렇게 정의역을 줄여준 거예요. 그죠?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정의역을 줄였다고 치역도 줄어드는 게 아니죠. 이게 원래 W에서 연산이 되려면 W 곱집합 W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W로 가야 되는데, 이게 꼭 W가 되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V 곱집합 V에서 V였던 어떤 함수가 W로 축소했다고 W가 돼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W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지. 예. 이런 많이 들은 예가 벡터의 연산은 아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정수에서 정수가는 예를 들어 예, 뺄셈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자연수로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연수, 뺄셈. 더 자연수로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더 빼는 수가 더 커져서 뭐 예를 들어 1 빼기 5 이거는 자연수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축소가 안 되는 거예요. 뺄셈은 정수와 정수 사이의 뺄셈은 잘 정의가 되는데 그거를 자연수와 자연수의 뺄셈을 정의해버리면 그 범위가 자연수를 벗어나니까 자연수 안에서의 뺄셈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 공간 V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부분집합 W로 축소를 할 때 벡터의 연산 두 가지 여기서도 스칼라베도 마찬가지로 실수 곱집합 W에서 과연 W로 다시 가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따지고 8가지를 따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따질 게 너무 많죠. 여러분들 당장 이제 시험도 보고 퀴즈도 봐야 되는데 이 많은 조건을 따진다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아주 유용한 정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공집합이 아닌 거를 따져 주셔야 돼요. 공집합이 아닌 걸.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더 따져 주시면 된다. 첫 번째 뭐냐? 잘 보시면 벡터 두 개를 마음대로 골라요. W에서 골라서 그 벡터의 덧셈, 벡터의 합을 해줘도 다시 W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무 임의의 스칼라 실수 C를 고르고 임의의 벡터 W를 골라도 그 스칼라 배가 다시 W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공집합이 아닌 거 필요하고요. 이게 1번이 왜 중요하냐면 공집합이 돼버리면 2번과 3번은 자동으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2번과 3번은 일종의 조건문인데 조건문. 임의의 두 벡터를 골라서 그 합을 계산해도 W에 다시 들어간다. 2번 같은 조건은 그건데 조건문은 어떤 게 있냐면 가정이 거짓이면 항상 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 돼버리면 그 원소를 고를 수가 없어서 가정이 항상 거짓이 되고 따라서 조건문은 항상 참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테스트해 볼 그럴 원소 자체가 없는 거니까 2번, 3번이 자동으로 참이 돼버려서 공집합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공집합은 벡터 공간이 될 수 없는 게 벡터 공간의 조건을 다시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이제 보기 안 좋은데 여기 3번 보시면 적어도 벡터 공간에는 반드시 하나의 원소는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0벡터죠. 0벡터라고 하는 단 하나의 벡터만큼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부분 공간 따질 때 왜 1, 2, 3번 3개면 되는지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부분 공간일 때 1, 2, 3번을 만족시킨다는 걸 먼저 따져야 되고 반대로 1, 2, 3번을 만족시키면 진짜 부분 공간이 되는지 따져야 되는데요. 부분 공간일 때 1, 2, 3번 만족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1번은 왜 그러냐면은 0벡터 때문에 그렇죠. 1번은 0벡터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고. 자, 2번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조건이 연산에 대한 연산 주변이 상당히 좀 지저분한데 여기 연산에 대한 얘기라고 3번도 연산에 대한 거죠. 벡터의 스칼라배에 대한 얘기 그리고 2번은 벡터의 합에 대한 얘기 연산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2번, 3번은 뭐 당연히 역시 다 확인이 되니까 부분 공간이면 1, 2, 3번 만족하는 건 당연한데 반대로 1, 2, 3번 이 세 가지만 만족해도 다 만족시키는 부분 공간의 조건 다 만족시킨다는 거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정의를 예, 보시면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체크가 됐고요. 여기 조금 지저분하니까 예. 주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 체크가 됐고요. 이걸 W라 보셔야 돼요. V를 다 좀 W라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연산이 잘 정의되냐, 그죠? 그게 바로 2번, 3번 조건에 의해서 다 해결했죠. 여기 1번이 여기 얘기하고 있고 2번, 3번이 여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 1번 교환 법칙 같은 거, 예, 이런 게 W 안에서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건데, 자, 이런 종류의 건 어떤 의미냐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충남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다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학생이 다 안경을 쓰고 있다. 예,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선영대 수학 수업을 저한테서 듣고 있는 학생들은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안 쓰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충남대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듣고 충남대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맞는데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안경을 쓰고 있느냐 안 쓰느냐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예, 물론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충남대 학생이어야죠. 그 안에 속해야죠. 예. 가끔 뭐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이 너무 수업을 듣고 싶어서 몰래 청강하고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가정 하지 말고, 예,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학생은 충남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충남대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충남대 학생들이 모두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안경을 쓰고 있냐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번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죠? 교환 법칙이 V 안에 있는 모든에 대해서 만족하면 그보다 더 작은 W 안에서는 교환 법칙을 체크할 필요가 없죠. 예.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3번이 문제인데, 3번 0벡터가 지금 V가 아니라 W 생각해요. V 안에는 0벡터가 있는데 더 작은 W 안에도 0벡터가 들어있을 건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W 안에 어쨌든 어떤 작은 벡터 하나 들어있잖아요. 뭔가 하나는 들어있어요. 공집합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W라는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해도 되죠. 0벡터를 만들어 주려면 어떤 스칼라 곱하면 될까요? 스칼라 바로, 예,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데, 스칼라 0을 곱하면, 예, 0벡터가 됩니다. 이 두 개가 헷갈리니까 벡터는 옆에다가 이렇게 선을 더 그어줄게요. 예. 그러니까 0을 곱해도 다시 W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0벡터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스칼라 0을 곱함으로써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자, 4번. 4번도 문제죠. 예, 이런 거 역벡터, 0벡터를 만드는 역벡터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W는 벡터가 있으면 여기다 스칼라, 예, 바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예, 마이너스 W가 된다는 거 아니까 4번도 해결되는 겁니다. 자, 5, 6, 7번, 8번까지 이거는 앞에 얘기한 1, 2, 3번하고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더 큰 범위에서 만족하던 규칙이니까 더 작은 W 안에서도 당연히 이 규칙들을 만족시키겠죠. 그래서, 예, 성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맞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예, 정리를 맞다 틀리냐만 보시면 안 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 1번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공집합이 아닌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W 안에 벡터, 어떤 벡터들끼리 더하거나 스칼라벨 해도 다시 W 안에 들어가야 한다. 예.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이런 것들, 원점을 지나고 어떤 주어진 벡터의 평행인 직선, 예, 이런 직선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직선은 결국 점들로 이루어졌는데 우린 점은 뭐라 볼 수 있냐면은 어떤 벡터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원점을 지나는, 예, 이런 직선이 있으면, 자, 여기 한 점이 있죠. 예, 한 점이라고 했는데 이걸 벡터로 본다는 얘기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벡터일까요? 위치 벡터라고 본다고 했으니까, 예,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이런 벡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 벡터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예, 여기 색깔 잠깐 바꿔볼까요? 예,
원점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이런 벡터 본다는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벡터들이 별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 자, 여기 자, 그래서 그럼 저기 3차원이 사실은 3차원인데 하여튼 이 직선들, 이 점들이 과연 벡터 공간을 이루느냐. 예. 그런데 자, 첫 번째부터 따지셔야죠. 공집합이냐 아니냐. 예, 이건 공집합이 아니죠. 그죠? 예, 뭐 t를 0 같은 거 잡으면 000이 들어 있으니까 이거는 예. 공집합이 아닌 거 확인됐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줘야 되죠? 예, 이 직선 위에 이 부분 집합 위에 임의의 두 벡터를 골라서 다시 더해도 들어있다는 걸 해야 되죠. 자, 이 직선 위에서 임의의 죄송합니다. 임의의 두 점 어떻게 고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르는 사람도 있어요. 두 점을 고르라고 하니까. 예. 식을 똑같이 보여. 여기 T, A, B, C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의의 두 점을 이렇게 고르면 안 되죠. 지금은 같은 점을 고른 거죠. 예, 그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 이 앞에 곱해지는 이 T라는 실수는 매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S라고 해서 고르는 거죠. 두 개를 골라서 예, 골라서 두 개 어디서 골라? L에서 골랐죠. 그 다음 뭘 해줘야 되냐면 예, 두 개를 어떻게 하죠? 예, 더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해서 다시 L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게 목표예요. 예. 되든 안 되든. 물론 안 되면 부분 공간이 아닌 거고 되면은 부분 공간인 걸 확인하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예, 그런데 이거는 정리가 되죠. 예, 정리가 됩니다. 잘 보시면 t 플러스 s에 예, b, c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t와 s는 사실은 무슨 거냐면 실수였죠. 예, 여기서 t와 s는 실수였는데 그럼 여기 t 플러스 s 다시 l에 들어있는지 보려면 다시 실수가 되냐는 거죠. 그죠? 근데 실수 두 개를 더하면 다시 실수가 되니까 얘는 결국 다시 실수가 되니까 요거는 다시 L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두 벡터를 골라서 그걸 더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즉 2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고요. 3번 조건 따져야죠. 그죠? 임의의 벡터 A, B, C 고르고 임의의 스칼라 C를 쓰면 안 되니까 이거는 스칼라 D라고 할까? 이거는 예. 뭐 스칼라라고 쓸게죠. 예. 골라서 스칼라 배 중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이 원래 벡터 T 베이 A, B, C 안에 D를 곱한 게 다시 L 안에 들어있는지를 따져야죠. 뭐 보시다시피 예, D와 T가 묶이겠죠. 이렇게 묶이니까 그리고 실수와 실수 곱한 게 되잖아요. D 곱하기 T는 그러니까 다시 L 안에 들어있어서 따라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부분 공간이 됩니다. 부분 공간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직선은 그러면 다 부분 공간이 되는구나. 공간 안에 3차원 공간의 직선은 다 부분 공간이 그렇지 않고요. 중요한 부분이 원점을 지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에 왜 부분 공간이 안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할까요? 예. 오늘 수업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예. 그냥 평면이 그죠?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면 이런 점이라고 한 점은 이런 벡터를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런 점은 이런 벡터를 볼 수 있죠. 자, 요 파란색 표시한 두 벡터를 더하면 평행사 법칙에 의해서 예. 이런 직선이 되어 버립니다. 즉 이런 직선이 아니고 벡터가 되고요. 즉 원래 이 직선이 있는 두 벡터를 더했더니 그 바깥으로 나가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립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예,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 Rx가 뭐였냐면은 그 개수는 실수계수 다항식들이죠. 다항식들이었습니다. 예, 다항식들. 이게 벡터 공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어요. 자, 그럼 P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차수가 n 이하인 거예요.
즉 n이 2면 2차 이하인 다항식들, 3이면 3차 이하인 다항식들입니다. 이런 것들만 모아놨을 때 과연 부분 공간이 되겠는가? 부분 집합은 당연히 맞고 부분 공간이 되겠는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슬슬 이제 속도가 오르겠죠, 그죠? 예. 첫 번째 공집합이냐 아니냐. 자, 뭐가 들어있을까? 예, 0이 들어있죠, 항상. 다항식, 상수다항식 0이 들어있으니까 따라서 공집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예, Pn이라는 부분집합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두 다항식을 골라야죠. 그거를 fx, gx라고 해서 Pn에서 골라야 되고요. 뭔가 쭈루룩 해서 우리 뭘 보여야 되냐면 이 fx 더하기 gx가 다시 Pn 안에 들어있다. 이걸 해야 되죠. 예. 이게 프레임이에요. 예. 전체적인 우리가 설명해야 될, 증명해야 될 전체적인 틀입니다. 물론 이 틀대로 꼭 보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세 번째를 먼저 쓰고 나서 두 번째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 예. Pn 안에서 임의의 벡터 fx를 고르고, 예. C가 스칼라를 골라서 쭈루룩 뭔가를 해서 이 fx라는 다항식에 스칼라 배를 해도 다시 Pn 안에 들어있다. 예. 이걸 보여야죠. 이게 다 되면 따라서 Pn은 뭐가 된다고 얘기하면 되죠? 예. 원래 Rx라는 다항식들의 벡터 공간에 속하는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죠. 이건 물론 2번, 3번을 만족했을 때 얘기입니다. 예. 예, 지금 저는 이제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결론 이렇게 내린 거긴 한데, 예. 자, 왜 되냐? 자, fx, gx가 P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죠? 예. fx의 차수 그리고 gx의 차수가 다 모두 n 이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다항식 두 개를 더한 거의 차수는 어떻게 될까요? 차수는 이거는 각각의 차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에 예. 글씨가 쓸 자리 없네. 예. 맥스, 최대값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2차식과 3차식을 더하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3차식이 돼요. 그죠? 2차식과 3차식을 더하면 3차 이하가 돼. 3차식과 5차식을 더하면 5차식이 되고요. 자, 근데 같거나 작다. 부등호가 왜 되냐면 2차식과 2차식을 더하면 2차식일 때도 있지만 최고차항이 서로 지워져 가지고 더 작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차수보다 같거나 최대값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둘 다 차수가 n 이하니까 그 최대값을 계산해 봐야 예, 그건 n이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fx, gx 더하는 거에 차수도 n 이하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fx와 더하기 gx 역시 다시 어디에 들어가냐면 pn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죠. 자, 3번도 보시면 예, fx의 차수가 n 이하고 여기서 핵심은 결국 상수 스칼라를 곱하고 난 다음에 차수가 어떻게 되는 건데 예, 이거는 예, 역시 fx의 차수가 같거나 작습니다. 이건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스칼라가 0이 아니면 같고 차수가 안 바뀌죠. 그리고 0이면 그냥 예, 0인 방식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거는 n 이하라는 거죠. 예, 따라서 스칼라벨을 해도 다시 Pn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Pn은 뭐가 되는 거냐면 1, 2, 3번 모두 만족하니까 예, 부분 공간이 되는 거죠.